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맡고 있는 임동민입니다. 오늘 21세기 신경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내년 경제 전망 그리고 중장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팬데믹을 극복하는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21세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이제 20년이 지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세기 신경제를 바라보기에 굉장히 유용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인데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들도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공통점들을 함께 보시면서 경제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의 경제 전망은 꾸준하지만 불균등한 회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 교육 성장률은 3.5%가 예상이 되고요. 좀 특징적을 꼽자면 팬데믹 발생한 이후에 2년차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별로 경기는 좀 차별화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정, 그리고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 모멘텀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브라질, 러시아, 터키 같은 경우에 좀 불안한 양상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의 경제를 좀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집단 면역이 어떻게 도달되는지, 두 번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되는지, 세 번째는 전 세계 과잉 부채가 어떻게 조정의 형태를 보이게 될 건지가 관건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 신경제의 어떤 키워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노믹스, 두 번째는 탈세계화입니다. 내년부터 아마도 위드 코로나를 거치게 되면서 팬데믹을 극복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겪었었던 자산 버블이나 양극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경기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놓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코로노믹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20세기 세계화 시대에 전 세계 공급망이 구축됐었는데 이것이 병목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급 차질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탈세계화고 글로벌 제품과 서비스의 지역적 선호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종 시장의 소싱, 구매를 좀 근접하는 공급망 재구축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DESG 생태계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계속 될 텐데요. 아마도 이제 저희가 좀 보기에는 스마트폰 채택률이 아마도 100%가 되는 때가 올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됐었을 때 다양하고 본격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경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가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사람과 기업 그리고 국가 등 모든 조직의 지속 가능한 생존 전략인 ESG 생태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생태계가 장기적인 투자에 굉장히 강력한 테마가 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 지도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계속 보게 된 지도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의 파란색이 좀 옅어지길 바라면서 이제 팬데믹을 극복하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 4%에서 올해 5.5%에서 내년 4% 그리고 교역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5%에서 내년에 3.5%가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 경제가 좀 정상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 5.5%에서 내년 3.8%, 중국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 8%에서 5.4%, 유럽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 5%에서 4%.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경제 성장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3.8%에서 3%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표시해드린 국가들 같은 경우 좀 안정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들인데 이런 이 국가의 주변국에 있는 좀 신흥 국가들, 미국의 주변에 있는 멕시코와 러시아, 그다음에 유럽의 주변에 있는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의 주변에 있는 뭐 인도와 동남아시아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차별화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대체로 한 3차 정도 4차까지의 유행을 겪고 있고 지금은 뭐 다행히도 좀 안정되는 상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몇 차례 좀 재발하는 양상이 나타나겠죠. 겨울도 올 것이고요. 그리고 뭐 또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재발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그 올해 3분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백신이 접종되었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이 좀 더 광범위하게 퍼질 것이고 부스터 접종이 될 것이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집단 면역에 도달해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를 거쳐서 내후년 정도에는 팬데믹을 극복하는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경제 회복은 꾸준하지만 불균등한 경로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전 세계 GDP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회색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팬데믹이 발생되기 이전에 예상됐었던 경기 경로였는데 팬데믹이 발생되고 이 주황색 선처럼 큰 폭의 침체를 겪었다가 지금 이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베이스 경기 회복 상태를 보게 됐을 때 중간 정도의 어떤 회복 경로를 보게 될 것이고 조금 더 긍정적일 경우에는 연두색처럼 좀 빠르게 붙는 형태, 조금 더 안 좋아질 경우에는 좀 밑으로 눕는 그런 경기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심각한 것은 고용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 그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 시장의 회복은 없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꾸준히 회복이 되면서 그런데 어떤 다른 변화 예측하지 못하던 어떤 그런 위험에 따라서 고용 시장이 다시 한번 충격에 될 가능성도 있고 또는 좀 더 빠른 경기 회복이 될 경우에는 고용 시장이 좀 더 빠르게 회복이 되는 그런 좀 시나리오가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경로가 예상이 됩니다. 공급망 차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 공급망은 구축된 것은 20세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었던 현상입니다. 공급망이 20세기에서 공급망이 구축됐었던 것은 결국 이제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전 세계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국가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가 2004년 10% 미만에 있다가 2018년에 30% 육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 비중이 줄어들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불균형이 발생됐고 또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고용시장이 부족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급망 재구축이 나타나게 될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새로운 공급망의 재구축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 탈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주요한 그 흐름을 한 5가지로 좀 요약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급자족, 두 번째는 리쇼어링, 세 번째는 내수시장, 네 번째는 지역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환경제. 이런 그런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그런 강력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맥켄지 같은 경우에 이 그 새로운 21세기 탈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와 반세계화 및 탈세계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국경 제한 증가와 글로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선호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종 시장의 소싱, 구매를 얘기하는 건데요. 더 가깝게 하기 위한 공급망을 재편성해야 된다.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중국의 제조기업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까지 다 이런 새로운 공급망들을 구축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변화는 21세기 신경제 주요한 변화는 저희가 아주 본격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시가총액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TSMC까지 쭉 나타나 있는데요. 2007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혁명이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나타나게 되면서 언택트 비즈니스의 본격화를 경험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런 그 기술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크게 확장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향들은 장기적으로 더 지속되게 될 것이고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채택률이 부족한 지역들, 국가들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100%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아주 다양한 데이터 비즈니스가 새롭게 창출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기회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도표를 좀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표는 전 세계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계 지도처럼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크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프리카와 거의 비슷하게 적죠.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 이제 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기업 가치 창출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저는 이 100개 기업들 중에서 한 40개 정도를 알고 있고, 그리고 한 20개 정도를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투자에 굉장히 용이한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자기가 부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투자 성과로 귀결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생태계 재구축을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을 한 데는 화석 연료의 증가 그리고 이것에 따른 탄소 배출 증가, 지구의 온난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망들, 예를 들어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된다, 청정 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된다,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들을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원들이 바뀌게 됐었을 때 에너지 생태계라든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아주 다양한 투자의 사업과 투자의 전망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ESG도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범위가 물리적 시간에 한정되지 않을 거고요. 공간도 무한정하게 될 겁니다. 디지털 영역이 되게 될 것이고 국가를 넘어선 어떤 시장을 확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다양한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특히 환경, 사회, 지배 구조와 같은 새로운 이해 관계자들을 어떤 신뢰를 얻어야만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는 그런 변화를 맞고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과 금융 투자의 초점이 수익과 이윤 등 재무적인 성과를 넘어서서 포용적, 확장적인 가치를 창출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장 경제와 자본시장의 자생적인 움직임이다. 미래지향적인 기업 활동과 투자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ESG 패러다임 시프트도 굉장한 중요한 강력한 투자의 테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를 향한 투자의 6가지 조언을 드리면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자. 두 번째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자. 세 번째는 기업가 정신에 투자하자. 네 번째는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자. 다섯 번째는 디지털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투자하자. 마지막 6번째는 시간과 인생에 투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